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까지 해봤는데, 피타고라스를 하다 보니 무리수 개념이 나와서 거듭제곱과 무리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거듭제곱, 그리고 제곱근,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의 계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거듭제곱의 계산, 첫 번째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곱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거듭제곱은 어떤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이다. 어떤 수,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어떤 수, 그 다음에 문자. 이것을 거듭하여서 곱한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수라는 거는 곱해진 횟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금 예로 나온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쓰여 있는 요 수를 미치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체의 요 위에 쓰인 이 숫자를 지수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밑은 곱해지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에 지수는 몇 번을 곱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승이다, 이거 A의 n제곱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A를 n번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개, 이만큼 곱해주는 횟수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요 부분을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A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A의 1승, 1제곱은 따로 써주는 게 없죠. 써주는 게 없고, 요 A의 제곱, 이 제곱이란 뜻은 A를 두 번 곱해줬을 때 A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고, A의 세제곱은 A를 세 번 곱해줬을 때 A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A를 네 번 곱해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A의 네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다섯 제곱, 그 다음은 여섯 제곱, 일곱 제곱,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제곱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우리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6페이지 보면 미치 음수인 수의 거듭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미치 음수라는 건 곱해지는 수가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 수 마이너스 2의 지수가 1부터 4까지인 경우에 거듭제곱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이너스 2의 1승은 그냥 마이너스 2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거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2를 세 번 곱하게 되면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제곱은,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마이너스가 어쨌든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지면 그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지수가 짝수일 경우에 여기 나온 것처럼 2와 4는 짝수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미치 마이너스 음수인 그 수를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짝수계만큼 거듭제곱을 해줬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숫자는 해당하는 제곱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짝수계만큼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보면
미치 음수인수의 미치 음수라는 거는 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수가 미치라고 그랬죠. 미치 음수인수의 짝수의 거듭제곱. 짝수의 거듭제곱은 요 제곱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짝수의 거듭제곱은 여기서 양수라고 그랬죠. 양수라는 거는 플러스 자연수 얘기하는 거고, 홀수의 거듭제곱은 요 지수가 홀수만큼 곱해졌을 때 무조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 이 마이너스인 미치 음수인 수를 그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음수인 밑은 반드시 괄호 안에 표시한다.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미치 음수인 경우는 괄호를 이렇게 써줘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 더 적어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곱셈의 거듭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곱셈, 곱하기를 하고 나서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예제 1번을 풀어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거듭제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넓이는 거듭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는 너무 쉽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사각형은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똑같죠? 3m 곱하기 3m. 자, 숫자는 거듭제곱이 이거를 이제 거듭제곱식으로만 나타내면 3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잖아요. 제곱이라는 거는 요 전체를 제곱을 하는 건데 숫자끼리 자 3m 곱하기 3m는 다시 이야기하면 곱하기 자체는 순서를 바꿔도 다 상관이 없죠. 그럼 숫자만 앞으로 오게 되면 3 곱하기 3 곱하기 m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숫자는 곱해서 뭐가 돼요? 9가 되고 문자는 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9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얘기할 때는 제곱미터라고 요 위에 있는 지수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온 거는 a 곱하기 b 꼴에 어떠한 지수를 곱해줬을 때 각각의 문자나 숫자의 지수를 해준 것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3m의 제곱 했을 때 3의 제곱과 미터의 제곱을 각각 해준 게 9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a 곱하기 b는 그냥 ab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의 n제곱은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거. 요 표현 방식과 요 표현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곱셈의 거듭제곱은 인수를 각각 거듭제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인자가 나눌 인자예요. 나눌 인자. 그래서 어떤 나눌 수 있는 수를 어떤 수가 있었을 때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인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인수, 이 소인수분해에서 이 인수, 소수와 인수로 분해한다 할 때 소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뭘로 할까? 12를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면 처음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뭐예요? 2죠. 2, 6. 그 다음 또 2죠. 그 다음 3. 더 이상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는 작은 수 없죠.
그러면 요 2하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1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이 소수에 해당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요 앞에 2의 제곱에서 이 2는 뭐예요? 소수가 되는 거고 요 3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또는 인수로 나누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인수가 요 인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수, 이것을 거듭제곱하는 것을 곱셈의 거듭제곱, 각각의 인수, 그러니까 요 나눠지는 수, 이 수들을 거듭제곱하는 것을 곱셈의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소인수분해라는 말에 인수라는 뜻을 잘 모르면 요 소인수분해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나눗셈 분수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요만큼만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요 부분은 3분의 2라고 볼 수 있죠. 전체를 세등분했을 때 다시 지워볼게요. 전체를 세등분하면 전체 3등분해서 요 부분만 생각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전체가 하나, 둘, 셋인데 셋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전체를 3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등분 중에 이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것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요 넓이를 구하려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뭐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는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된다는 분수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죠. 분수의 계산은 무조건 분모는 분자,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는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3의 제곱은 9,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동일한 원리로 2분의 a의 세제곱은 2a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2의 세제곱, 분자끼리 곱하면 a의 세제곱. 이걸 풀어주면 분자는 그대로 써주고 분모에 있는 숫자는 8로 고쳤을 수 있겠죠. 그리고 b분의 a의 4제곱은 둘 다 문자네요. 분모 분자가. 그러면 b의 4제곱 분의 a의 4제곱. 그래서 나눗셈의 또는 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 분모를 각각 거듭제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나눗셈이라고 이야기했냐면 3 나누기 2 이거에 거듭제곱을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2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분수로. 그래서 요거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주로 나눗셈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나눗셈 가로치고 분수의 거듭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일단 거듭제곱 첫 시간으로서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어떤 걸 풀어줘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건데 먼저는 지은이가 그 34페이지 예제 1, 2번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린이가 36페이지 36페이지 예제 2번에서 4번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진이가 38페이지 예제 2번에서 4번까지 네,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해 오고 미리 풀어보고 앞에 나와서 서로 설명해주는 시간으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의 거듭제곱 부분 40페이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어차피 이제 4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강의하지 않고 그냥 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